정치마수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선대위 관련해서 여당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뭐 1일 이래가지고 완전히 쇄신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방향을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예. 우선 기존 선대위가 조금 무겁다. 일종의 이제 그 역피라미드 같은 예. 그런 선대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사결정, 기동성, 뭐 대선이라는 게 이 매일매일 판단하고 또 국민들께 후보자의 언어를 통해서 이 지지해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인데 예. 그런 것들이 조금 저해되는 구조였다. 이런 점이 이제 선대위 쇄신의 이제 하나의 단초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선대위의 시스템이나 구조 자체보다 그 근저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 네. 있느냐인데 적어도 반성과 절박함 예. 이런 것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제 기계적으로 했다. 그래서 선대위가 어떻게 이제 변화될 것인가 외형적인 변화보다 시스템적인 변화보다 요 메시지 반성 메시지와 또 이제 절박함 이것을 이제 어떻게 국민들께 잘 전달을 하느냐가 더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 제가 언뜻 언론 통해서 이렇게 들어온다면 눈에 띄는 거는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 그 부분이 좀 눈길을 끌고요. 그 다음에 몽골 기병 같은 조직을 만들겠다. 그건 역시 신속성과 어떤 그 사안에 따른 어떤 민첩함 이런 걸 강조한 거겠죠? 지금 몽골 기병 같은 선대위라는 게 사실은 지금 디지털 시대에 딱 맞는 거거든요. 예. 쉽게 말해서 이제 유목민적인 노마드 선대위를 만들겠다는 얘기인데요. 그거는 지금 시대 문명 또 시대 흐름과 이제 맞는 얘기라고 보고요. 또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닌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거는 정당을 통해서 이제 후보가 외출되고 또 집권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당 집권을 분명히 하되 당 안으로 후보가 그냥 들어가 버리는 것은 이게 미래 선거고 비전 선거고 예. 내일의 선거거든요. 전망적 선거고. 그래서 후보자의 리더십이라든가 후보자의 면모들을 오히려 사장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었나 해서 그런 발언을 한 걸로 제가 생각합니다. 최수성님께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그 민주당 내부 인사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의원들이 현장에서 안 움직이고 있다. 별로 급박함이 없다. 이런 비판을 하는 분도 계시던데 동의하십니까? 이런 거죠. 현장에서 움직인다는 거는 전부 언어와 태도입니다. 예. 유권자 혹은 뭐 지지자 또 일반 국민들을 자기 지역구에서 혹은 자기 영역에서 무슨 말로 어떠한 태도로 할 것인가인데 이것이 기동력 있게 예. 또 잘 국민들의 이 정치적 정서 이것에 부합하는 메시지 기조 이런 것들이 잘 마련되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은 조직을 하더라도 예.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또 홍보를 하더라도 무슨 메시지가 말씀이신지 있어야 알겠 제가 들었던 건 약간 더 가혹한 소리인데 의원들이 이겨야 된다는 절박감이 없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 분이 계시던데요. 거기에 대한 동의 안 하십니까 혹시? 저는 그것이 예. 그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었다. 예. 또 실제로 또 그런 점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절박감이라는 것은 사실 마음이 있어도 소위 말해서 이제 이 국민께 전달할 메시지라든가 예. 이런 것들이 잘 흘러야 그 마음이 뒷받침돼서 이제 절박함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후보 선출 이후로 사실 이 원팀 선대위에 매몰되다 보니까 이제 소위 이제 매머드 선거의 역피라미드형 선대위가 되다 보니 사실 각각의 각각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예. 그 절박감의 부족으로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이따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예. 야당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완성된 건가요? 예. 네, 체제는 전부 완성이 예. 된 상태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그 부분 좀 혹시
김종인 총괄위원장이 약간 또 갸우뚱하는 말씀을 하셨다 이 보도가 있던데 혹시 들으셨습니까? 뭐 그 정도는 아니고요. 예. 원래 이미 김종인 위원장께서 스스로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게 되었다고 언론과의 그 대화 과정에서 설명을 했고 예. 지금 총괄선대위원장으로 김종인 위원장 그리고 상임 그 선대위원장으로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예. 그리고 이준석 대표 그리고 새시대위원장으로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가 이미 진영이 갖춰진 건 사실인데요. 예. 김종인 위원장 말씀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다만 이제 예. 오늘 예. 최고회의 의결은 조금 미뤄달라고 예. 아마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미룬 것인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예. 이게 처음에 김종인 위원장만 의결을 하고 예. 그다음 나머지는 아, 격을 좀 달리한다? 이 의도인가요?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 예. 뭐 예를 들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먼저 임명해서 그 의결을 하고 어디 그다음에 동급으로 가느냐 이 얘기인가요? 또 반대 아니면 아니, 반대로 제가 해석하기에 맞나요? 반대로 저 상임선대위원장과 예. 새시대위원장을 먼저 위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총괄선대위원장은 추후에 저 모시는 이런 모양을 조금 갖추는 것이 제가 김 맞지 의원님께 않을까. 유권 해석을 맡기겠습니다. 제 해석이 맞는 건가요? 어디 동급으로 못 가겠다. 뭐 못 가는 것보다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 의원님 보시기에 동급으로 못 가겠다는 그 말씀이 그 세 분 말입니다. 삼두 체제. 네. 잘 결합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게 어떤 뭐 옛그림이라는 소리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그럼 그건 뭐 평가를 좀 결합은 부탁드립니다.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우선 이제 김한길 대표는 조금 그 무슨 총괄선대위원장 아래에서 예.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대외적으로 저 중립지대에 있는 많은 분들 또 우리 당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윤석열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을 그 끌어들이고 예. 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뭐 충분히 또 역할을 하고 사실 선대위와는 별도 조직으로 예. 구성을 할 예정이고요. 또 김병준 아, 위원장과 약간 어떤 독립조직 비슷하게 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완전히 독립조죠. 완전히 예. 서로 안 싸우게. 뭐 싸울 일은 별로 없죠. 예, 그리고 예. 이제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과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물론 이제 저 선대위 조직 내에 있지만 또 분야를 조금 달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좀 거대 담론이나 이런 쪽으로 그 주도하실 분이 이제 김병준 전 위원장 같고요. 예.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선거 전략 전체를 이제 지휘 감독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김한길 위원장 쪽은 어떤 약간 우려를 덜하는데 우려를 하는 쪽이 이 두 분인데요. 네. 김병준 선대위원장하고 총괄위원장하고 그 부분 근데 이제 예. 그 정권 교체 내지 윤석열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한 예. 공동 목표에서 그 출범하는 것이잖아요. 예. 어떤 무슨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가는 방법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예를 들어 뭐 무슨 일정한 이슈를 놓고 또는 뭐 개인적인 어떤 그 유불리를 놓고 다투는 그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뭐 그렇게 불협화음을 낼 상황은 별로 없으리라고 보고요. 이제 제가 사실 여쭤본 부분은 제가 괜히 이렇게 짓궂자고 여쭤보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김병준 위원장 제가 무슨 뜻인지 잘 아는데요. 김병준 위원장님하고 김종인 위원장님하고 둘 다 어떤 큰 그림을 그리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서 그 큰 그림이 부딪힐 때 과연 융합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어떤 근원적인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건데요. 큰 그림이 그렇게 부딪힐 정도라면 예. 오히려 그것을 취사 선택하고 조정해야 될 분은 대통령 후보이고 또는 이제 실제 집행을 하는 총괄선대 본부장들이 있으니까 예. 뭐 그분들이 또 잘 협조적으로 진행하면 되니까 저는 이게 이제 그 내부에서 막 그 싸우는 모습이 외부로 알려지고 그것이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서로 보따리 싸고 나가는 예. 그런 정도만 아니라면 예. 건전한 긴장 관계는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그렇습니다. 선거 예. 과정에서의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전자할까봐 걱정을 하는 분들은 이제 정권 교체를 바라는 분들은 전자의 그런 어떤 막 싸우고 갈라서고 예. 이미 뭐 오래 큰 경험이 있는 분들이고 또 그 정도는 충분히 극복할 만큼 예. 그 어른들이고 통찰력이 있는 분들이니까 그런 일은 겪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양쪽 선대위가 다 꾸려졌으니까요. 후보들 말씀 한번 준비되는 대로 들어보고 지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 발언부터 좀 들어보시죠. 오늘은 새로운 민주당 첫 1일차라고 생각됩니다. 새로운 민주당 1일차를 우리 청년들과 함께 시작하기에 대해서 매우 기쁘다는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출발은 성찰과 철저한 반성에서 시작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륜 있는 당의 그 원로 그리고 또 당내 유능한 청장년의 인재들을 전부 모아서 일하는 선대위, 어떤 그 자리 중심의 선대위가 아니라 각자 영역에서 충분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일하는. 자, 두 분 들으셨는데요. 말 나온 게 이제 양쪽의 선대위가 다 차려졌으니까 오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요새 여론조사 워낙 들쭉날쭉해가지고 한 여론조사에 어떤 큰 의미를 두긴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오늘 여론조사 말씀을 한번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또 갑자기 어떤 급속도로 붙었습니다. 며칠 전 여론조사 말고 일단 최수홍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오늘 여론조사 좀 보셨죠? 그 내용을. 네네. 예. 그 이제 두 가지 정도가 1년에 진행됐던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격차를 나타냈다고 보는데요. 예. 첫 번째가 먼저 후보로 선출된 민주당 후보인 이재명 후보의 경우가 선대위를 먼저 구성하고 왔던 지금까지의 과정들이 국민들한테 큰 점수를 못 땄다. 예. 이 점과 그다음에 컨벤션 효과거든요. 그래서 지지율이 좀 격차가 났었는데요. 원래 여론조사라는 것이 사실 지지층에게 분명한 어떤 이 소구력 또 동기 이런 것을 부여를 해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예. 따라서 응답이나 여론조사 응답이나 이런 것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는데 지지율 격차가 나다 보니까 다시 이제 결집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컨벤션 효과가 이제 좀 걷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컨벤션 효과는 그러면 왜 유지되기 어려운 것이냐. 예. 윤석열 후보 선출 이후의 행보들이 역시 점수를 따는 행보여야 되는데 예. 사실 반사이익적 측면 외에는 없었거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예. 한두 번 더 출렁일 텐데 이거는 정부에 대한 평가 선거가 아니고 대통령을 뽑는 전망 선거이기 예.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 후보의 비전과 정책과 내일을 얘기하는 메시지에서 국민들의 판단이 좌우되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물 선거이기 때문에 인물 대결 구도로 가면서 이제 지지율의 실체들이 더 이렇게 나타날 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사실 이 점 반사이익적 측면 이 점에 기대고 전망과 내일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고 한마디로 그럼 윤석열 후보는 뭘 하겠다는 거냐. 예. 이것이 정리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컨벤션 효과들이 조금 빨리 거쳐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제일 원인은 지지층 결집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 점이 하나 있고요. 예. 이제 컨벤션 효과가 유지가 예. 안 되는 이유가 역시 이제 인물 선거기 때문에 후보로부터 기인한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야당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여론조사. 그 뭐 10여 개 이상의 여론조사 중에서 이제 그 또 주초에 1개 정도 여론조사 발표이고요. 사실은 뭐 그 지지율이 좁혀졌다고 하지만 정당 지지율이라든가 또는 후보자 개인의 지지율은 아직까지도 상당 부분 격차가 있거든요. 예.
이제부터 윤석열 후보자가 이제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미래에 대한 비전, 국가 경영 능력 그런 것이 이제 앞으로 지지율을 또 견인해 나가는 그 방향이 될 것이고요. 그 사실은 후보로 선출되고 지금까지 선대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혼선이라든가 또는 그 방향성 이런 부분이 그 여론조사 결과에 반영될 만큼의 예. 메시지는 주지 못했다는 뭐 그런 자체적인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지금 당장 그 정치홀로 세 분을 그것도 이제 우리 당에서 좀 모시기 어려운 예. 그런 분까지 전부 모셔서 합류를 해서 힘을 합쳐서 나간다면 중립지대까지도 전부 포섭을 해서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다는 모습을 보일 것이고 지지율은 뭐 앞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뭐 두 분 다 잘 아시겠지만 이 지지율이라는 게 한 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추세선이 중요한데요. 그렇습니다. 김 의원님 보시기엔 아직 추세선으로 이렇게 좁혀진 건 아니다 이 주장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예. 여론조사 회사들이 뭐 어떤 경우에 그 발표하는 여론조사의 그 응답자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약간 출렁거릴 수는 예. 있거든요. 그러나 전체적인 여론조사가 예를 들어 우리 후보는 내려가고 또 이재명 후보가 올라가고 그렇다면 좀 우리가 또 긴장을 해야 될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지난주 주말 무렵에도 보면 우리 후보가 가장 그 열세에 있던 갤럽 조사에서도 이른바 골든크로스 예.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상당히 그 큰 폭으로 상승했거든요. 그것이 뭐 어느 날 또 다른 여론조사에 좀 근접했다고 해서 그것이 방향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다만 저희들이 지금 가고 있는 선거 운동이라든가 선거 기획의 방향은 맞다고 보고 앞으로도 계속 중립지대에 있는 분들도 함께 갈 수 있도록 문호를 많이 개방하고 또 많은 분들과 함께 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은 방향을 잘 잡았다 바람직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민주당은 지금도 후보자 또는 후보자 가족에 대한 네거티브 즉 온갖 그 중상모략으로 또는 그 없는 사실도 뒤집어 씌워서 이제 후보자의 그 이미지를 실추시키려는 그런 방향으로 주로 이제 선거운동을 해왔거든요.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극복할 그런 여력이 있고 또 진실관계가 이제 곧 밝혀지면 그런 민주당의 공작도 백일화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지지율은 더 올라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의원님 혹시 뭐 추가하실 일 있습니까? 뭐 끝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예. 생각의 간극이 크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아까 이제 중도층 중립지대를 소위 이제 김한길, 김병준 두 분이 합류를 하면서 공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그야말로 이제 중도층을 잘 파악을 못하거나 조금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은 윤석열 후보와 요 김종인 위원장 또 김한길, 김병준이 이 네 분의 공통점을 보면요. 오직 반문이에요. 예. 그 전부터 반문 인사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반대예요.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후보도 그러죠. 선대위원장급들도 그러죠. 그래서 반사적 이익으로 선거를 치러가지고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점이 오히려 중도층이나 국민들께는 굉장히 안 좋게 평가될 수 있다. 그러면은 반문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러면서도 비전과 정책 내일의 문제를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구시대 인물을 가지고 내일의 문제를 얘기한다 그러면 이게 그 비전이 생산도 잘 안 되겠지만 가사 그냥 논리적으로 만들어서 국민께 제시한다 하더라도 전달자, 메시지 전달자들에 대한 신선함이라든가 또 비전을 거기서 동의할 수 있겠느냐 이런 점이 오히려 굉장한 흠결이 될 거라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인위적인 또 정치공학적인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거처럼
정보가 이렇게 편중돼 있거나 소위 말해서 빅마우스에 의해서 정치적 영향을 받았던 시대에서 지금은 정보들이 그냥 실시간으로 엄청나게 예. 소통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정치공학적 인위적인 이 일종의 이제 영입 비슷한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것들이 과연 국민들에게 점수를 딸 수 있겠느냐? 지금 시대는 다르다. 따라서 이분들의 이제 성향을 가지고 중도층을 공략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그건 과거의 잣대고 낡았다. 비전 선거에서 비전을 얘기할 만한 그런 뭐 연령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아니다. 그다음에 반사 이익에 기댄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후보에 오히려 보완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후보하고 같이 예. 반문 반사 이익으로 선거를 치르게 되는 것으로 국민들 눈에 이 보여지고 귀착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중도층에게는 예. 굉장한 마이너스가 되는 거라고 봐요. 중도는 어림도 없다. 이 말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예. 이제 그 민주당 인사들이 저런 말씀을 꽤 많이 하셨거든요. 뭐 반문 인사다 이러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김종인 위원장까지 전부 민주당에서 활동한 전력이 있는 분들이죠. 예. 근데 이제 민주당이 얼마나 사람이 그 견디기 어려운 곳인가 하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전부 민주당에 있다가 전부 뛰쳐나온 분들이거든요. 그만큼 민주당 사람들 자체가 도저히 그 함께 할 수 없는 분들이 지금 우리 당에 와서 선거를 돕는 것이거든요. 즉 말하자면 그분들이 민주당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이에요. 뭐 당대표도 지내셨고 그 과거 노무현 정권에서 최고 그 책임자로 일했던 분도 계시고 또는 비대위원장을 하셨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민주당의 실체를 가장 잘 아는 분들 그리고 자꾸 반문이라 하는데요. 지금 그분들 생각에는 문재인 정권보다 훨씬 더 그 나라를 더 망칠 그런 후보라고 이재명 후보를 평가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요 최근에 학생운동 계열, 과거 좌파운동 계열의 그 PD 성향의 이른바 행진이라는 그 학생운동 단체에서도 청년 단체에서도 그 이재명 후보처럼 부패한 포퓰리스트를 막기 위해서는 윤석열을 지지하자 그런 지금 공지문까지 띄우는 판이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민주당에서는 뭐 반문 인사다 이러는데 지금 저 진보 진영에서도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좌파 운동권 계열에서조차 이재명 후보 내지 이재명이 주도하는 그런 정권의 성향은 만약에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다면 문재인 정권보다도 훨씬 더 나쁜 부패한 포퓰리스트다 그런 평가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민주당에서 활동하셨던 분들도 우리 당으로 오셔서 선거를 돕겠다고 하고 정권의 연장을 저지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무슨 뭐 반문이라고 주장하시는 그런 반문이라고 딱지를 붙여서 저분들은 문재인만 반대하지 문재인 반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계속 그 주장만 하시거든요. 그게 아니라 훨씬 더 문재인 정권보다도 훨씬 더 나쁜 위원님. 정권이 등장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셔서 지금 활동을 하고 시간은 다 계시거든요. 됐는데요. 네, 시간은 다 됐는데 예. 연장전 가겠습니다. 좀 이따. 저 위에서. 아니 그래서 예. 그래서 비전을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반 이재명, 반 문재인, 예. 뭐 다 좋다 이거예요. 연장전 시간 드리겠습니다. 좀 이따. 당연히 그렇게 상대방이니까. 그러나 그래서- 이분들이 비전을 생산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비전은 많이 예, 여기서 우리 후보가 잠깐 생산해요.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